없습니다. 5월 17일에도 그런 적은 없다 이겁니까? 전혀 아니고요. 예,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떡하실 겁니까? 국회 한복판 위증 의혹에 휩싸인 박상용이 국회의원들을 향해 내뱉은 말입니다. 명백한 정황과 증거들이 본인을 범죄의 몸통으로 가리키고 있는데도 도리어 반협박식의 태도로 응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수많은 위증 정황과 범죄 혐의로 인해 이미 출국 정지까지 내려진 상태지만 박상용은 여전히 공권력 뒤에 숨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 현실, 법의 심판을 비웃는 듯한 그의 오만한 태도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단 한 사람, 박상용. 그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 밖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 그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용이 이야기. 이화영 부지사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박상용이는 대한민국 굴지의 언론사를 돌아다니면서 떵떵거리고 다닙니다. 예. 이런 박상용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아, 당연하죠. 그동안에 이런 자들 처벌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까부는 거거든요. 네. 요거 엄단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사위에서 요놈 위증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이 어떤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팩트체크하는 영상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가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법무부는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관되게 밝혔듯이 없습니다.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성태,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 이 말입니까? 아예?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는 그거를 지금 제가 뭐 주선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은 창고에서 조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기는 대기실이었고. 아니, 대기실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나요? 네. 박상용 검사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연어술 파티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 아닙니다. 연어회 파티, 진술 세미나,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던데 본인은 끝내 아니라 이겁니까? 네, 수차례 아니라고 했고 수사도 그러면은- 받았고요. 예, 재판도 있었습니다. 공범들을 같은 장소에서 불러놓고 진술 맞추기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톡 내용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증인이 그런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합니까? 예,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5월 17일에도 그런 적은 없다 이겁니까? 전혀 아니고요. 예,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박상웅이나 박상민 이런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1313호실에 대기하고 이런 장면도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해서 같이 그냥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혹시 김성태나 쌍방울 관련자들이 그들에게 뭐 심부름을 시키거나 한 것을 목격한 적 있으십니까? 수시로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계속 봤습니다. 그 영상 녹화실에 검사나 수사관 없이 공범들만 김성태나 이화영, 방용철 이런 사람들만 앉아서 있었던 적도 있습니까? 예, 그 13135 그 맞은편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사관 검사 없이 장시간 얘기하면서 공범들. 대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직접 연어 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그 검찰 1층 청사에서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영상 녹화실에서 그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김기표 검사가 워낙 덫을 많이 놓아놔가지고 거기서 지금 다 걸려들었어요. 네. 뻔히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연어도 사오고 창고라고 하는 데서 진술 서로 세미나 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더 명확한데도 지금 박상용 검사가 나와 저렇게 건방지게 네.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까지도 이제 일단 위증을 그대로 하도록 이렇게 놔둔 상황에서 이제 그 후에 또 논리적으로 반박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네.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러 가지 점이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위증은 뭐 명백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국회 그 증언 초기에 외부 음식 반입한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구내 식당 가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죠. 처음에는 그래요? 구치감에 내려가도록 했다. 제가 그게 정확히 기억나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사서 들여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나중에. 네.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구속되거나 체포되어 있는 사람 계속 조사할 때는 밥을 시켜주잖아요. 네. 당연히 외부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뭐 연어가 될지 네네. 설렁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부인하는 건 모습을 보고 이상하네 좀 외부 그래- 음식
반입해서 많이 먹거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연어회 이게 드러날까봐 사실은 아예 그러니까 원천 차단한 거지. 저도 그걸 보면서 네. 이건 이상하다. 네. 그러니까 보통 구치하면 내려가서 먹기도 하지만 뭐 그냥 짜장면 시켜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왜 없다고 하지? 그래서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연어회 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없다고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 그때 추궁을 했었던 그렇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빼박 위증입니다, 이것은. 근데 지금 요놈 관련해 가지고 2차 종합특검에서 피의자 전환시켰습니까? 출국 금지했고요. 오. 피의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박상용이를요. 네, 그래서 조만간 압수수색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이제 박상용이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워낙 명확한 증거들이 그렇죠. 나와 가지고 네. 그럼요. 이제는 박상용이는 끝난 것 같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하죠. 네,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고발 의결을 했고요. 네. 이제 그 후속 조치로만 이제 고발장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네. 2022년 9월 남욱을 위례 신도시 건으로 기소할 당시에 정일권 부장검사 우리 예. 어제 봤잖아. 예. 이 정일권 부장검사가 남욱을 협박했다고 법정에서 폭로한 일이 있었죠. 예. 다시 한번 그거 짚고 가겠습니다. 네, 남욱의 법정 증언인데요. 2022년 9월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이제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날 자신은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네. 이렇게 법정에서 예. 증언을 했습니다. 진짜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악마를 악마예요, 보았다. 악마. 네. 아니 어떻게 그 핸드폰 압수수색한 거기에서 나온 사진을 갖고 그렇죠. 아들 사진을 이렇게 그 거기서 진짜 멘탈이 난 무너질 것 같거든요. 박상용의 뻔뻔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를 협박했던 정일권 등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검사들의 실체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들이 진술 회유를 위해 동원한 수법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단순한 압박을 넘어 가족과 지인까지 모두 잡아넣겠다는 식의 비열한 협박을 일삼았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집행하며 정의를 수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도리어 법이라는 무기를 휘둘러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모습은 국가 공권력이 아닌 조직폭력배의 행태와 다를 바 없는데요. 범죄자를 잡아야 할 자들이 범죄자보다 더 능수능란하게 거짓을 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부터 박상용, 정일권에 이르기까지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 검찰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현실은 국민으로서 참담하고 치욕스러운 일인데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들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 또한 이 거대한 악순환의 공범일 뿐입니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도리어 정의를 논하는 이 기괴한 연극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이제는 이 부패한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깨어있는 국민들의 감시와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시원한 사이다 댓글로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이 채널의 유일한 독립자금이라 생각하시어 거대 권력이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 말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